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아침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그릇씩 먹는 떡국. 하얀 국물에 동글동글 썰린 가래떡이 들어간 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떡국을 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30년 경력의 시어머니와 요리 유튜버 출신 며느리 사이에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떡국 전쟁. 듣다 보면 웃기기도 하고 또 어딘가 씁쓸하기도 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박순자 씨. 올해 65, 결혼한 지 35년 된 베테랑 주부이자 세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박순자 씨의 자랑은 단연 떡국 솜씨였어요. 시댁 어른들께 배운 비법대로 사고를 24시간 쿡 구워서 만드는 진한 국물, 거기에 직접 썬 가래떡과 계란지단, 김가루를 올린 그 떡국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온 가족이 박순자 씨의 떡국을 기다렸어요. 큰아들은 3그릇, 둘째 아들은 4그릇까지 먹을 정도였죠. 남편은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떡국은 우리 어머니 떡국 맛이 난다고요. 이게 최고의 칭찬이었던 거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김민지 씨, 올해 32. 외식업체 마케팅팀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구독자가 12만 명 정도 되는 나름 알아주는 채널이었습니다. 김민지 씨의 컨셉은 퓨전 한식이었어요. 전통 한식에 서양 요리 기법이나 재료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게 특기였죠. 된장찌개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는다거나 불고기에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다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김민지 씨는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고 박순자 씨도 젊은 며느리가 귀엽고 예뻤습니다. 명절 때도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상차림을 거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설날에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김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올해는 제가 떡국을 한번 끓여봐도 될까요? 저도 나름대로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가족들께 대접하고 싶어서요. 박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했죠. 30년 동안 자기가 끓여온 떡국인데 갑자기 며느리가 나서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김민지 씨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도 평소처럼 떡국을 끓여주세요. 그래서 2개를 다 상에 올리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2가지 맛을 다 즐길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순자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떡국 대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떡국을 끓이겠다고 한 상황. 박순자 씨는 며느리 앞에서 괜찮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설날 전날 밤부터 부엌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씨는 전날 오후부터 사고를 고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솥에 사고를 넣고 양파와 대파, 마늘을 넣어서 약한 불로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중간중간 기름을 걷어내고 국물 맛을 보면서 농도를 조절했죠. 이건 30년 동안 해온 루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이었어요. 반면 김민지 씨는 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닭육수를 베이스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닭가슴살과 달뼈를 넣고 끓이되 거기에 포르치니 버섯을 추가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 자주 쓰이는 이 버섯이 깊은 감칠맛을 더해준다는 게 김민지 씨의 설명이었죠. 그리고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트러플 오일이었어요. 이탈리아산 고급 트러플 오일 한 병. 마지막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떡국의 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김민지 씨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의 요리 과정을 곁눈질로 훔쳐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떡국에 버섯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 떡맛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저게 무슨 기름이야? 참기름도 아니고. 김민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고를 푹푹 고아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느끼한 국물을 안 좋아하는데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맛이 트렌드인데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개의 냄비가 나란히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갔어요. 박순자 씨의 전통 떡국과 김민지 씨의 퓨전 떡국. 두 냄비에서는 각기 다른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순자 씨의 떡국에서는 구수하고 진한 사골 냄새가 났어요. 30년 동안 이 집안 사람들이 맡아온 그 익숙한 향. 거기에 참기름 향과 구운 김의 고소한 냄새가 더해졌죠. 김민지 씨의 떡국에서는 좀 다른 향이 났습니다. 버섯의 향긋한 냄새와 함께 뭔가 이국적인 향이 섞여 있었어요. 트러플 오일 특유의 그 독특한 향이었죠.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한 느낌이랄까요. 상차림이 시작됐습니다. 커다란 식탁 위에 두 개의 큰 뚝배기가 나란히 놓였어요. 박순자 씨의 떡국은 왼쪽에, 김민지 씨의 떡국은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앞에는 국자가 놓였죠. 떡국 외에도 전, 잡채, 갈비찜 같은 명절 음식들이 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음식이 배경이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두 개의 떡국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박철수 씨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어느 걸 먼저 먹어야 하지. 잘못하면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텐데. 큰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큰며느리는 상황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재밌는 그림이 나왔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농담조로 말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둘째는 눈치가 빠른 편이었어요. 상황을 보자마자 화제를 돌리려고 했죠. 엄마, 올해도 전이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 말에 박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선은 떡국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부부, 막내 아들과 김민지 씨가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을 때 식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 듯한 느낌이었죠. 박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올해는 떡국이 2개니까 둘 다 맛보세요. 막내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김민지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떡국도 꼭 드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봤거든요. 겉으로는 다들 화기애애했지만 썰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아시죠? 이 순간의 긴장감을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통과 새로운 시도가 맞붙는 순간이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었던 거죠. 자, 그럼 누가 어떤 떡국을 먼저 떴을까요?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보통 명절 아침이면 다들 배가 고파서 서로 먼저 떡국을 뜨는데 이상하게도 이날은 모두가 망설였어요. 국자를 들여다가 말고 옆 사람 눈치를 보고 다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이 어색한 침묵을 깬 건 5살짜리 손자였습니다. 큰아들의 아들인 준우가 천진난만하게 외쳤죠. 할머니 떡국, 나 할머니 떡국 먹을래.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준우. 할머니가 떠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왼쪽 뚝배기에서 떡국을 떴습니다. 하얀 국물에 동그란 떡이 둥둥 떠 있는 그 떡국을 준우의 그릇에 담아줬죠. 준우 엄마, 그러니까 큰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준우야, 작은 엄마가 만든 떡국도 먹어봐야지. 둘 다 맛봐야 맛있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오른쪽 뚝배기에서도 떡국을 조금 떠서 준우의 그릇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씨가 먼저 어머니 떡국을 떴어요. 그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떡국을 먹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김민지 씨 쪽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떡국도 나중에 먹어볼게요. 둘째 박진수 씨는 좀 더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두 개의 뚝배기에서 반반씩 떠서 자기 그릇에 담았어요. 둘 다 맛있어 보이니까 섞어서 먹어볼까요? 농담조로 말했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던 거죠. 문제는 막내 박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든 한쪽은 섭섭해할 게 분명했죠. 박준호 씨는 땀을 흘리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의 떡국을 먼저 떴어요. 여보가 평소에도 요리를 열심히 하니까 한번 맛봐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김민지 씨의 떡국을 자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 떡국이 더 정통이니까 그것도 꼭 먹어봐야 해. 그러면서 남편 그릇에 시어머니 떡국도 조금 추가해줬죠. 박철수 씨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두 개 다 떠서 자기 그릇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둘 다 맛있겠는걸. 우리 집에 요리 고수가 2명이나 있으니 행복하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시도였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드디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이 왔습니다. 준우가 가장 먼저 떡국을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맛있어. 할머니 떡국 완전 맛있어. 박순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죠. 그렇지. 우리 준우가 맛있다니 할머니가 기뻐. 그런데 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엄마 떡국도 맛있어. 이건 좀 이상한 맛인데 신기해. 아이의 솔직한 반응에 모두가 웃었지만 이상한 맛이라는 표현에 김민지 씨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씨가 어머니 떡국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엄마 떡국은 국물이 진짜 깊어. 이 맛을 어디 가서 먹어보겠어. 박순자 씨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수 씨는 이어서 김민지 씨의 떡국도 맛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이것도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 맛있네요. 이게 무슨 향이에요? 뭔가 고급 레스토랑 느낌인데. 트러플 오일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귀한 버섯으로 만든 오일을 살짝 넣었거든요. 김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둘째 박진수 씨는 두 개를 섞어서 먹은 상태였어요. 그는 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맛은 둘 다 좋은데 섞으니까 좀 이상하네. 역시 따로따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속으로는 각자 생각이 달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떡국은 원래 구수한 맛이어야 하는데 뭔 버섯 오일을 넣어서 이상한 냄새를 내는 거야? 우리 큰아들도 내 떡국이 더 맛있다고 했잖아. 김민지 씨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은 자꾸 느끼한 사골 국물만 고집하시네. 형님도 내 떡국이 고급스럽다고 하셨는데 박준호 씨는 둘 사이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를 다 먹고 연신 맛있다고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식사가 계속되면서 미묘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박철수 씨와 큰아들 박민수 씨는 주로 박순자 씨의 떡국을 먹었어요. 익숙한 맛이었고 또 어머니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죠. 반면 젊은 사람들,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김민지 씨의 떡국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맛에 흥미를 느낀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을 두 사람 다 눈치챘습니다. 박순자 씨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오른쪽 뚝배기의 떡국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자꾸 그쪽에서 떠가는 거죠. 반면 자기 떡국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김민지 씨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느꼈죠. 썰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음식 취향에서도 세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전통을 고수하는 세대와 새로운 걸 추구하는 세대, 그 사이에서 가족들은 자기도 모르게 편을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이 시발점이었어요. 동서, 이 떡국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기뻐하면서 대답했죠. 그럼요.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사실 유튜브에도 올릴 생각이에요. 영상 찍어놨거든요. 유튜브라고? 박순자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요리 채널 하잖아요. 떡국 퓨전 레시피로 하나 올리려고요. 반응 좋으면 시리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김민지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만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을 위한 거였어? 그 물음에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김민지 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물론 가족들한테 대접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어차피 만드는 거 영상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리 채널이다 보니 명절 콘텐츠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와 경쟁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유튜브 콘텐츠로 이용한 거라고요. 30년 전통의 떡국을 뭔 신기한 떡국과 비교해서 화제를 만들려고 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머님 요리를 존경하고. 김민지 씨가 해명하려 했지만 박순자 씨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어라. 나는 먼저 들어가 볼게. 그렇게 말하고 박순자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박준호 씨가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유튜브 얘기를 여기서 해? 김민지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죠.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나도 요리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내 채널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서 입장도 이해는 가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끓여온 떡국인데 그게 갑자기 영상 소재가 되는 건 좀.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김민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고 제 방식으로 가족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게 잘못이에요? 박철수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다들 진정해. 명절 아침인데 이러지 말고. 민지도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됐습니다. 명절의 즐거운 식사는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모두들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싶어 했죠. 큰아들 부부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희는 친정에 가봐야 해서요.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갈게요. 그들은 안방으로 가서 박순자 씨에게 세배를 드리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부부도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던 거죠. 결국 식탁에는 박준호 씨와 김민지 씨, 그리고 박철수 씨만 남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내 어머니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구나. 가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김민지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참았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박준호 씨가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은 안 돼. 조금 시간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상태거든. 그날 오후 내내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박순자 씨와 김민지 씨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안방과 거실만 왔다 갔다 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나와서 밥만 먹고 다시 들어갔죠. 며느리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방에 있으면서 속상해했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요리를 내 채널에 올리는 게 뭐가 문제야? 남편 박준호 씨는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어머니 편도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여보,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평생 이 집 떡국을 책임져 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새로운 떡국을 만들고 그걸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럼 나는 평생 내 요리를 못하는 거야? 나도 요리하는 사람이고 내 커리어가 있다고. 시집 왔다고 내 꿈을 포기해야 해? 박준호 씨도 답답했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던 것 같아. 굳이 설날에 엄마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 대화를 들은 박철수 씨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양쪽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내가 서운해하는 것도 당연하고 며느리가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가 됐죠.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박철수 씨가 아내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보, 민지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SNS에 공유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 박순자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떡국이 구경거리가 되는 게 좋아요? 박철수 씨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박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떡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건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이 집의 전통이고 추억이라고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와서 유행하는 재료 몇 개 넣어서 만든 걸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 떡국은 구식이고 새로운 떡국이 대세라고 하겠죠? 그럼 내 30년은 뭐가 돼요? 박철수 씨는 아내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한 여성의 마음이었던 거죠. 한편 작은 방에서는 김민지 씨도 남편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도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야. 오히려 존경해. 근데 나도 내 방식이 있잖아. 나는 요리 연구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내 일이라고. 김민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집에 적응하려고 엄청 노력했어. 명절 때마다 어머님 손 거들고 가족들 입맛 맞추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이번에 내 요리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박준호 씨도 아내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도 다 진심이었던 거죠. 썰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 가족의 딜레마입니다. 전통과 개인의 자유, 가족의 기대와 자아 실현.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연휴가 끝나고 김민지 씨 부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순자 씨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였죠.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연락이 끊겼어요. 박준호 씨가 중간에서 이쪽 저쪽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전했지만 둘은 직접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전통 떡국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다. 트러플 떡국 레시피. 영상에는 김민지 씨가 떡국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닭 육수를 끓이고 포르치니 버섯을 넣고 마지막에 트러플 오일을 뿌리는 장면까지. 영상은 전문적으로 편집됐고 음식도 예쁘게 나왔죠. 댓글창이 뜨거웠습니다. 와, 이거 완전 고급스러운데요? 떡국이 이렇게 세련될 수도 있구나. 트러플 오일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전통 떡국도 좋지만 이런 퓨전도 재밌네요. 명절 음식도 변화가 필요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조회수도 빠르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습니다. 떡국은 원래 맛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다들 새로운 것만 찾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김민지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기 요리가 인정받는 건 기뻤지만 동시에 시어머니 생각이 났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박준호 씨에게 큰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재수 씨 영상 봤어.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준호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토요일 오후 박준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엄마한테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김민지 씨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님이 날 보고 싶어 하실까? 아직도 화나 계실 텐데. 그래도 가야 해. 이렇게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 박준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김민지 씨는 긴장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죠. 집에 도착하니 아버님이 먼저 반겼습니다. 오냐? 왔구나.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들어가 봐라. 김민지 씨가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김민지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어머님, 죄송해요. 김민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박순자 씨는 여전히 뜨개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요리를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뭔가 기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뜨개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는 상처가 됐을 거예요. 김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어머님의 노력을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자 씨가 드디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야. 박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닌 건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서운했어. 박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 살림을 했어. 빨래, 청소, 요리.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지. 근데 적어도 명절 떡국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였어. 가족들이 내 떡국을 맛있다고 먹어주는 게 나한테는 큰 보람이었고. 어머님, 김민지 씨의 눈에 눈물이 맺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떡국을 만들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니까 내 떡국이 옛날 거 구식이 된 것 같았어. 나는 그냥 전통만 고집하는 꼰대가 된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김민지 씨가 박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떡국은 절대 구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 떡국을 보고 배운 게 많아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떡국은 그냥 트렌디한 맛이에요. 신기하고 색다르고. 근데 어머님 떡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30년 동안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온 맛이에요. 사랑이 담긴 맛이죠. 김민지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떡국은 누구나 레시피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 떡국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건 시간과 정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나오는 맛이니까요. 박순자 씨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영상 내릴까요? 어머님이 불편하시다면 당장 삭제할게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김민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내 일이 있고 내 방식이 있는 거잖아.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한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박순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다만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님. 가끔은 내 떡국도 끓여줘. 박순자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그것도 소중한 거니까. 당연하죠, 어머님. 김민지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비법도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거실에서 지켜보던 아버님과 박준호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웠죠. 식사 중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사실 나도 내 떡국 맛있었어. 그 버섯 향이 신기하더라. 다음에 나한테도 만들어줘. 김민지 씨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전통 방식 떡국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다음 주말에 같이 해보자. 박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썰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떡국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였죠. 그로부터 한 달 후 김민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떡국 콜라보, 전통과 현대의 만남. 영상에는 박순자 씨와 김민지 씨가 함께 부엌에서 떡국을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사골 고는 법을 가르쳐주고 김민지 씨가 새로운 재료를 소개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떡국을 완성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따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네요. 세대가 소통하는 모습. 저희 시어머니랑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나네요.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것도 시도하는 거 정말 멋져요. 그 영상은 김민지 씨 채널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설날 박순자 씨네 집 식탁에는 3개의 떡국이 올라왔습니다. 박순자 씨의 전통 떡국, 김민지 씨의 퓨전 떡국,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콜라보 떡국. 가족들은 3가지를 다 맛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매력을 즐기는 거죠. 준우는 여전히 할머니 떡국을 제일 좋아했지만 작은 엄마 떡국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작은 엄마가 같이 만든 떡국이 신기하다면서 가장 많이 먹었죠. 박순자 씨와 김민지 씨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가족들이 떡국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전통도 중요하고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어요. 썰어 채널에도 이런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각자의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박순자 씨는 며느리의 열정과 창의성을 인정하게 됐어요.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정성을 존중하게 됐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떡국 전쟁처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썰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차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들.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썰어 채널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떡국 전쟁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오늘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썰어 채널이었습니다.